에너지관리기능사 2012년 5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일러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연통풍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돌로 인한 통풍을 말한다. 2번, 압입통풍은 연소형 공기를 송풍기로 노 입구, 연소실 입구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고 굴뚝의 통풍작용과 같이 통풍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3번, 평형통풍은 통풍 조절은 용이하지만 통풍력이 약하여 통풍력이 가장 셉니다. 주로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이 됩니다. 4번, 흡입통풍은 크게 연소가스를 직접 통풍기로 빨아들이는 직접 흡입식과 통풍기로 대기를 빨아들이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젝터로 보내서 그 작용에서 유인 작용에 의해서 연소가스를 빨아들이는 간접 흡입식이 있다. 그랬는데요.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2번, 전기식 온수 온도 제한기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온도 설정 다이얼, 마이크로 스위치, 온도차 설정 다이얼, 확대용 링 게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용 링 게이지는 없는 부품이에요. 그럼 그림을 보면은요, 전기식 온수 온도 제한기, 온오프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속에 온도 설정을 하는 지침, 다이얼로 돌리는 게 있고요. 온도 설정 다이얼, 마이크로 스위치 내장되어 있고 온도차를 설정하는 딥 스위치라고도 하고요. 동작 틈새 설정, 그리고 감온체, 온도를 감지하는 것. 이 감지한 것을 신호를 보내주는 도관, 연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용 링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자, 문제 3번. KS 규정에서 육상 보일러 열정산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일러 정상 조업 상태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운전 결과에 따른다. 맞는 말이죠. 2번, 발열량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때 연료의 저발열량으로 사용하고 원칙적으로는 고발열량 사용하고요. 만약에 진발열량, 즉 저위발열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발열량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된다. 3번, 최대 출열량을 시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격 부하로 시험을 한다. 4번, 열정산과 관련한 시험 시에는 시험 보일러는 다른 보일러와는 관계가 없이 보일러 독립적으로 한 대 한 대씩 실험을 한다. 그래서 2번이 기준이 틀려 있죠. 문제 4번, 기체연료 연소 방식 중에 버너 연료 노즐에서는 연료만을 분출을 하고 그 주위에서 공기를 별도로 연소실로 분출해서 연료가스와 공기가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산업용 보일러 대부분이 사용하는 방식. 자, 연료 노즐에서 연료만 분출했어요. 그 주변에서 공기를 별도로 연소실로 넣었어요. 그래서 연료하고 공기가 나중에 섞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기체연료에서 많이 쓰는 게 확산연소라고 하죠. 그러면은 공기하고 미리 연료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분사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예혼합 연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제 5번, 고압과 저압 배관 사이에 부착을 하고 고압 측의 압력 변화나 또 증기 소비량 변화에 관계없이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보일러에서는 이걸 감압 밸브라고 하는데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증기를, 이 고압의 증기를 사용처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압력으로 중간에 맞춰주는 거죠. 낮춰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감압 밸브가 그 역할을 하고요. 이제 이게 가스 배관 같으면은 이제 가스 압력 조정기, 압력 조정기 또는 정압기 그런 식으로 부르겠죠. 문제 5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문제 6번, 보일러 급수 처리를 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거. 급수 처리는 주로 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물에 녹아있든지 안 녹아있든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일단 물때가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보일러 물이 너무 더러워져서 농축이 되어서 포밍이 일어난다든지 프라이밍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어떠한 성분 때문에 부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급처리가 잘 된 물을 사용하면 습진기 발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포밍 프라이밍도 안 생기고 그래서 습진기가 진기관으로 유입되는 오버되는 캐리오버도 발생이 방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황분에 의한 저온 부식이다. 이것은
연료 중에 포함된 S, 황성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연료하고 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급수 처리를 하면 연료 성분이 뭐 방지가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7번. 보일러 분류 중에 원통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 보일러 대분류예요. 본체 형상으로 원통형이 있고 수관형이 있죠. 원통형은 보일러 드럼통이 세워져 있는 입형이 있고 횡형이 있어요. 이 횡형은 더 세분하면은 노통만 있는 게 있고 연관이 있는 게 있고 노통연관이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노통이 만약 한 개 있다? 코르니시 보일러. 노통이 두 개 있다? 양쪽에 있다? 랑카샤 보일러 또는 랭커셔 보일러.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는 기관차에 싣고 다니는 앞대가리 있는 기관차 보일러. 이걸 육지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개량화, 케와니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는 하우덴 존슨, 브루던 카푸스 이런 보일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보일러, 자강관이 있고요. 자연순환식에서는 반듯반듯한 직관식, 관이 구부러져 있는 곡관식 이런 게 있죠. 직관식은 스네게지, 바브코, 다쿠마, 스바다가 있고요. 곡관식 2동 D형, 3동 A형, 웰콕스형, 스터링, 야로우 뭐 이런 거 등등이 있고요. 강제순환식 베록스, 라몬트, 관류보일러 벤슨, 술저, 람진, 엠모스 이런 종류들이 있죠. 따라서 원통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 뭐 랭커셔 노통 2개, 코르니시 노통 1개, 케와니 연관 보일러 원통에 속하죠. 다쿠마 수관 보일러죠. 대표적인 직관식 수관 보일러. 문제 8번. 보일러에서 C 중유를 사용할 때, 중유 예열 장치로 예열할 때 적절한 예열 범위는 80 내지 105도씨. 암기해둬야 될 사항이죠. 문제 9번. 어떤 액체 1200kg을 3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 이게 이제 양비온이죠. 열량을 구할 때 가장 일반적인 식이죠. 열량은 양, 비온이죠. 양이 얼마? 1200kg. 비열 얼마? 3이죠. 온도차 100도에서 30도죠.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답은 25만 2천. 그런데 사실 액체 중에서는 물이 가장 비열이 큰 건데요. 물 비열은 1인데 3kcal/kg 놓으신 액체는 사실 없어요. 문제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문제 10번. 매 시간에서 1000kg LPG를 연소시켰어요. 연료를. 그런데 15,000kg의 증기가 나와요. 보일러 효율이 몇 프로인가? 단 LPG 총 발열량은 12,980kcal/h. 발생 증기 엔탈피는 750kcal/kg. 급수 엔탈피는 18kcal/kg.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LPG 총 발열량이 아니고 LPG 그냥 연료의 발열량은 12,980kcal/kg 이렇게 사실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표현이 1시간에 요만큼 나왔다. 근데 1시간에 1000kg 뗐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간당 1000kg니까 1000kcal/h의 연료를 연소시켰다. 발열량 단위는 kcal/kg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죠. 아무튼 효율을 구할 때는 집어넣은 것, 공급열 분해, 빨아들인 거, 흡수한 거 유효율이죠. 공급열은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연발이죠. 그 다음에 빨아들인 열량, 유효율은 증기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만약에 증기량,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 안 하려면 상당 증발량, 상증 곱하기 증발점률 539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문제 조건대로 하면은 증기량이 얼마? 15,000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얼마? 750. 급수 엔탈피 18. 연료량은 얼마? 100kg. 발열량 12,980.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눌러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84.59%. 그래서 약 84.6%가 답이 됩니다. 문제 11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3요소식 수위 제어의 3가지 검출 요소와 무관한 것은 그랬는데요. 수위 제어, 물높이를 제어하는데 도대체 검출을 어디에서 하느냐? 센서로 어떤 걸 검출을 해서 수위 제어를 하느냐? 만약 한 군데에서 하면은 1요소씩, 두 군데에서 하면은 2요소씩, 세 군데에서 검출을 하면은 3요소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검출을 해야 되느냐? 암기 방법은 수증급 이렇게 하죠. 수위 자체를 검출한다. 이 요소식은 수위와 증기 빠져나가고 있는 증기량, 3요소식은 수위와 증기량과 급수량까지 전부 체킹을 해서 검출을 해서 센서로 검출해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서 수위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죠. 따라서 3가지 검출 요소와 무관한 거, 수위, 증기 유량, 급수 유량, 관계없는 건 논의 압력과 관계가 없겠죠. 1번이 정답이겠죠. 문제 12번. 다음 부품 중 전후에 바이패스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부품. 바이패스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중요한 장치들에는 항상 앞쪽에 여과기 필요하고요. 어떤 장치 앞에, 흐름 앞에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우회하는 배관, 우회 배관을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설치 금지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연료 차단 밸브. 전자 밸브는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긴급할 때 연료를 차단해서 보일러를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옆으로 되돌아가는, 옆으로 다시 공급이 되는 연료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문제 13번. 피드백 제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자동 제어 방식 중에서 2가지가 있죠. 시퀀스. 이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순차적으로. 피드백은 백 거꾸로 피드 먹인다. 거꾸로 되먹이는 그런 제어입니다. 제어 결과를 제어된 컨트롤된 결과를 센서로 측정을 해서 다시 입력축으로 되돌려요. 맨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값을 정했던 쪽으로, 즉 비교부 쪽으로 보내면은 입력적으로 되돌려서 중요한 거 있죠. 이제 정정 동작을 행한다. 정정 동작. 수정하는 동작을 행하는 거죠. 컨트롤된 결과를, 제어가 된 결과를 다시 입력측으로 신호를 보내봐서 도대체 그게 처음에 설정했던 것과 오차가 생기지는 않는지 계산을 해보고 정정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1번. 일정의 정해진 순서에서 행하는 제어. 이건 시퀀스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튼 정지시켜버리는 제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안 됐다? 스탑을 시켜줘요. 진행을 정지하는 거. 이런 경우는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인터록. 3번.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측으로 되돌려서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 이게 피드백 제어죠. 그 다음 사람 손에 의해서 사람 손에서 조작되는 것은 자동이 아니죠.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14번. 메탄 1노멀 입방미터 연소에 소요되는 이론 공기량이
9.52 노멀 입방미터이고 실제로 투입된 공기량이 11.43 노멀 입방미터이다. 공기비는 얼마인가? 지금 메탄의 연소 반응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경우죠. 공기비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집어넣은 공기량이 처음에 계산해 본 공기량의 몇 배가 되는지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11.43 들어간 것을 처음에 계산한 9.52로 나눠본 거죠. 계산기 눌러서 답을 보면 1.20이 나오는데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세정식 집진장치 중에 하나인 회전식 집진장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가동 부분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다. 2번 세정용수 물이 적게 들고 급수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공간이 적게 된다 그랬는데요. 세정식은 배기가스 중에 먼지를 걸러주는 집진장치 중에 반드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세정식에서는 급수 설비를 해야 돼요. 급수배관. 집진장치 내에 급수를 하는 물을 공급을 해주는 장치가 있어야지 물을 이용해서 먼지를 걸러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급수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안 되죠.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면 안 되죠. 3번 집진물을 회수할 때는 탈수. 이제 물에 먼지나 재가 걸러져 있기 때문에요. 물을 빼고 여과시켜서 건조, 말리면은 이제 먼지만 빠져나오겠죠. 그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4번 비교적 큰 압력 손실을 견딜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세정액을 임펠러 회전을 이용해서 함진가스 내에 분사를 시키고 그 함진가스는 먼지가 포함된 가스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분사된 세정액 속으로 불어 넣어서 분진을 제거한다. 타이젠 와셔, 임펄스 스크래버, 제트 컬렉터 등이 있다. 암기 방법 할 때는 원래 회제 타임 그렇게 외우는데요. 회제 타임. 회전식은 제트 컬렉터, 타이젠 와셔, 임펄스 스크래버 이렇게 외웁니다. 세정액을 공급하는 급수배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설치 공간을 크게 차지합니다. 16번 보일러 부속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인젝터는 증기를 이용한 비상용 급수장치 맞고요. 2번 기수분리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중에 수분, 물방울을 제거를 해서 건조한 증기를 추출합니다. 맞고요. 스팀 트랩, 응축수를 자동으로 빼주는 장치죠. 스팀 트랩, 증기 트랩이죠. 수트 블로우, 이것은 보일러 동체 저면의 스케일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수저 분출 장치. 영어로 이야기하면 blow down. 수트 블로우, 블로우는 불어내다는 뜻인데 이게 블로우 다운하고 혼동하면 안 되죠. 수트는 옷 잘 입는 슈트가 아니고요. SOT. 검댕이에요. 검댕. 그래서 수관 보일러의 수관 겉에 전열면에 붙어있는 검댕 끄름을 압축 공기나 건조한 증기를 분사를 해서 제거를 해주는 장치죠. 그러니까 4번 설명이 장치 설명이 잘못된 거죠. 문제 17번 저수위 등에 따른 이상 온도 상승으로 보일러가 과열이 되었다. 물이 떨어졌다. 그럴 때 어떤 게 작동이 되느냐. 물 떨어졌는데 과열이 되었다. 자, 가용막에 가용전이라고도 하고요. 연소실 상부에 설치를 해서 물이 떨어지면 그게 녹아요. 연소실 상부에 이처럼 쐐기 모양으로 박혀 있다가 물이 떨어지면 수위가 떨어지면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서 속에 차있던 증기와 물이 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연소실로. 이 작은 구멍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증기가 심한 압력으로 나오니까 소음이 엄청 발생하게 되고요.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는 별로 적용할 게 없지만 석탄을 떼는 보일러는 화격자 위에 석탄이 이렇게 놓여서 쌓여서 타고 있는데 이 위로 증기와 소량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이쪽에 화력이 불의 세기가 좀 약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게 가용전이고 주성분은 납과 주석으로 되어 있다. 인젝터는 비상용 급수장치, 수위계에는 물높이 나타내는 거죠.
증기 헤더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사용처에 보내기가 좋게 각 사용처마다 분배를 해주는 분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 어깨 높이로 보통 조작하기 쉽게, 밸브를 조작하기 쉽게 어깨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연소실 상부에 이처럼 쐐기 모양으로 박아놔서 납과 주성분이 와이어 합금 이런 것도 되고요. 예, 겉에 가용체, 물론 청동으로 이렇게 막아서 속에 사이에 이렇게 납과 주석으로 막혀 있습니다. 석탄 보일러에 주로 사용이 됐고요. 노통의 상부, 또 연소실 상부에 설치해서 저수위 시 과열로 인한 마개가 녹아서 녹은 틈 사이로 증기와 보일러수가 동시에 연소실로 분출이 되어서 본체 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연소실의 화력을 약화시켜서 과열 사고를 방지한다.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또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인 거죠. 오히려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그 연료 라인에 버너 직전에 전자밸브를 설치해서 불을 직접 꺼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석탄을 떼는 경우는 불을 바로 끌 수가 없죠. 이미 불이 붙어 있는 곳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화력을 약하게 해주는 거죠. 문제 18번. 보일러용 연료 중에서 고체연료 일반적인 주성분은 고체연료 석탄 같은 경우인데요. 탄소가 가장 많이 들었고 소량의 수소, 기타 불순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죠.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량 퍼센트로 보면은 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죠. 자, 문제 19번. 연소의 3대 조건이 아닌 거, 불이 붙으려면 먼저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연소라는 말 뜻이 가연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격렬하게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니까 산소 필요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불 붙일 때 불씨 역할을 하는 점화원이 필요하겠죠. 이산화탄소는 타지 않는 거죠. 탄소가 이미 타버려서 산소와 결합이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타버린 재와 같아요. 불연성 물질입니다. 이 불연성 물질을 자꾸 넣어놓으면 타지가 않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주철제 보일러는 섹셔널 보일러 일반적인 조합 방법이 아닌 거. 이 섹셔널, AR 붙여서요. 섹션이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섹션, 조각, 쪽. 이게 주철이라는 쇠의 특징은 용접이 되지 않아요.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잘 용융이 되지 않습니다. 주철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온으로 도가니에 쇳물로 녹여서 주물로 녹여서 즉 틀에 부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식빵처럼. 조각조각 찍어내서 그것을 조립을 합니다. 앞뒤로 찍어내서 조합하거나 양쪽으로 좌우, 그 다음에 맞세움, 세워놓고 가운데 뻥 끼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상하, 위아래로 쪼개서 조립한다. 이 방법은 없는 방법이다. 21번. 수관 보일러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 1번 구조상 저압으로 아니고요. 고압에 발견돼서 고압 대용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보유 수량은 적고요. 파이프 안에만 물이 들어있는데 그 파이프 겉면에 대고 불을 떼기 때문에 불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요. 보유 수량이 적고. 그래서 물이 빨리빨리 끓고 증기 발생 시간이 빠르고 뿐만 아니라 1시간당 지켜보면은 많은 양의 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프 안에 물이 떨어지면 어차피 새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겉에 불이 충분히 접촉하니까 그 수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발로 있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운영이 됩니다. 2번 전일 면적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열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급수 처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물이 너무 빨리 끓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불순물이 농축도 빨리 되고 그만큼 케일도 물때도 빨리빨리 달라붙어요. 따라서 애초에 공급할 때 물을 깨끗하게 집어넣어야죠. 급수 처리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소실을 마음대로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 구조 자체가 불 때는 연소실의 위치가 물통 속이 아니라 물 담겨져 있는 바깥이죠. 이런 걸 외분식 보일러라고 하죠. 따라서 외분식 보일러는 연소실 크기 형상을 마음대로 제한을 받지 않고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궁이가 넓고 불 때는 연소실이 넓으니까 불이 잘 탑니다. 연소 상태가 좋고 여러 종류의 연료를 연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22번. 다음 중 자동 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 자동 연료 차단 장치. 자동으로 연료를 꺼주는 거죠. 전자밸브가 작동이 되는 경우인데요. 전자밸브가 작동이 되는 경우는 5가지 5대 인터록이 작동이 되는 경우예요. 인터록.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압력 초과. 설정 압력이 초과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저수위, 고저수위 경보기에서 수면계 하단, 안전저수위로 이상 감소가 일어나서 안전저수위 되기 직전에. 그 다음에 화염검출기, 연소실을 감시하는, 불꽃을 감시하는 화염검출기가 불이 꺼졌다, 불이 안 붙었다, 이렇게 감지가 될 때, 불이 꺼진 그것을 불착화 인터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화 초기에 연소실 내부에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 미연소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송풍기가 돌아서 프리퍼지, 논의 환기를 하는데, 이 송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프리퍼지가 안 되죠. 예, 그럴 때 송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에는 프리퍼지 인터록, 아예 점화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송풍기가 고장 났을 때. 그 다음, 연소량을 가볍게 해야 될 경우, 즉 연료 조절 밸브를 연료량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증기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연소량을 좀 줄여야 돼. 그럼 연료 조절 밸브가 저절로 연료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를 않아.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밸브가 작동이 되어서 연료 자체를 차단하고 불을 꺼버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이니까 1번, 버너가 연소 상태가 아니에요. 인터럭이 작동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밸브가 차단되죠. 2번, 증기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아졌어요. 설정 압력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밸브가 작동돼서 연료를 차단했겠죠. 3번, 송풍기의 팬이 가동되고 있어요. 가동이 안 될 때는 전자밸브가 차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관리보일러에서 급수가 부족해서 물이 떨어졌다네요. 저수위 인터록이 작동될 수가 있죠. 따라서 해당 사항 없는 거 당연히 3번이겠죠. 자, 이것을 5대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경우를. 자, 문제 23번. 섭씨온도, 화씨온도, 켈빈온도, 랭킨온도 관계식으로 옳은 거. 자, 섭씨온도는 물이 끓는 점을 100, 물이 어는 점을 0, 요 사이를 100등분했어요. 화씨는 물이 끓는 점을 212, 어는 점을 32, 이 사이를 180등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생활 가운데에서 물이 언다, 물이 끓는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로 표현해 본 방법이고, 이런 것을 일반 온도라고 하고, 그렇다면 물질이 왜 뜨거운가, 왜 차가운가, 이런 온도라는 현상이 왜 나타날까? 모든 물질은 이 작은 알갱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자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 움직이고 있더라. 얼마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게 나타나는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세기를 온도로서 나타내자. 그래서 0도씨보다 1도가 내려갈 때마다 분자의 움직임이, 운동이 273분의 1씩 줄어드는 것을 봐서 영하 273도씨가 되면은 더 이상 분자 운동이 정지해서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온도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여기를 숫자를 0이라고 쓰고 그 위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자. 단 기존의 일반 온도 표시 방법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온도계 눈금은 그대로 빌려와서 쓰자. 섭씨 온도계 눈금을 그대로 써서 표현한 것이 켈빈이고요. 화씨 온도계 눈금을 촘촘하게 되는 것을 빌려와서 쓰는 것이 랭킨 온도 표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온도의 환산식은 기본 출발이 뭐냐? 일단은 섭씨하고 화씨를 보면요. 같은 구간,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섭씨는 100등분했고 화씨는 180등분했어요. 자, 섭씨는 100등분, 나누기 100 했고요.
화씨는 180등분했어요. 결국에 같은 이야기죠. 어른 점과 끓는 점 사이니까. 하지만 화씨는 부정 출발했어요. 0, 여기는 32, 0부터 출발했는데 여기는 32부터 출발해서 212죠. 그래서 화씨에서 32를 빼주고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등식,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만약에 섭씨를 구하고 싶다 이러면은 나누기 100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 곱하기로 옮기면 되고요. 만약에 화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나누기 180도 이쪽으로 옮겨서 곱하기 180 옮기고 마이너스 32도 플러스 32로 옮겨서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식. 켈빈하고 섭씨하고 보면은 섭씨는 마이너스 213인데 켈빈은 그걸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켈빈의 숫자는 섭씨 온도 숫자에 플러스 273이 많은 것만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랭킨은 화씨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213도씨하고 일치되게끔 눈금을 촘촘히 내려가면 마이너스 460도 F예요. 그래서 화씨 온도에 플러스 460. 여기는 마이너스 460인데 0 랭킨이라고 썼으니까요. 460만큼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켈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0부터 출발했는데 켈빈 눈금은 섭씨 눈금을 써서 천천히 올라가요. 1켈빈, 2켈빈, 3켈빈. 그런데 랭킨은 1랭킨, 2랭킨, 3랭킨, 4랭킨. 왜? 눈금이 촘촘하니까. 몇 배나 더 촘촘해요? 100등분, 180분. 1.8배죠. 그래서 켈빈 온도 곱하기 1.8배 하면은 랭킨 온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점검해 보면 섭씨는 1.8배, 화씨만에 32. 자, 화씨만에 32인데요. 자, 섭씨 나누기 100을 이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100이 될 텐데 180분의 100이 1.8이 아니죠. 9분의 5 나누기 1.8 하면 몰라도 요건 틀린 거. 그 다음에 화씨는 섭씨 온도 플러스 32 나누기 1.8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조금 다르죠. 화씨만 구한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나누기 180으로 옮기면은 섭씨 온도 곱하기 100분의 180.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 1.8배를 곱한 것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옮기면은 플러스 32죠. 식 모양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켈빈은 9분의 5 곱하기 랭킨 그랬는데요. 자, 랭킨과 켈빈 단계에서 이렇게 구하면 켈빈은 곱하기 1.8을 옮기면은 나누기 1.8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켈빈과 랭킨으로 환산해 보면은 켈빈은 랭킨 나누기 1.8. 랭킨 나누기 1.8.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8분의 2를 곱한 거하고 똑같죠. 랭킨 곱하기 1.8분의 1. 근데 사실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곱하기 9분의 5. 9분의 5는 뭐예요? 거꾸로 하면은 5분의 9. 예, 곱하기 9분의 5를 갖다가 나누기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음. 요거 놔두고 여러분이 식이 어려우면은 4번. 랭킨은 켈빈에 9분의 5를 곱한다 그랬는데 켈빈에 1.8배를 곱해야 돼요. 9분의 5는 1.8이 아니죠. 5분의 9가 1.8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데요. 식이 랭킨이 켈빈 온도 곱하기 5분의 9였다면 켈빈은 곱하기 5분의 9를 거꾸로 옮기면은 곱하기 9분의 5 랭킨 이렇게 하면 켈빈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온도 환산식을 복잡하게 막 분수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요. 자, 문제 24번. 환산 증발 배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그랬는데 증발 배수란 뜻부터 알아야죠. 연료 1kg을 가지고 연료 1kg 연료를 가지고 증기가 몇 kg이 발생이 될까? 이게 증발 배수입니다. 그런데 이 증기량이 실제 증기량이 들어가면 실제 증발 배수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 증발량,
또는 환산 증발량 같은 말인데 표준 증발량이 들어가면은 환산 증발 배수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연료의 1kg이 발생시킨 증발 능력을 말한다. 2번 보일러에서 발생한 순수한 열량을 표준 상태의 증발 잠열로 나눈 것이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흡수한 순수 열량 유효율을 표준 상태 증발 잠열로 나눈다. 그러니까 실증 곱하기 증N 마이너스 급 N 요것을 표준 상태 증발 잠열 539로 나눈다 하는 것은 그냥 상당 증발량이 되고요. 식이. 보기 3번에 보일러의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증발량. 즉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에 증기가 몇 킬로그램이 나올까? 이것은 전열면 증발률 그렇게 부릅니다. 4번 보일러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의 보일러 열 출력이다.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킬로칼로리로 물어본 거. 이건 전열면 열 부하라고도 하는데요. 답은 해당 제곱과 1번이 가장 가까운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25번 원통 보일러 일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일러 내의 보유 수량이 많아서 부하 변동에 의한 압력 변화가 적다. 맞습니다. 보유 수량이 많고 전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열 시간이 길다. 그런데 늦게 끓은 만큼 물의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즉 압력 변동이 적다. 그리고 증기가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고압용 보일러 또 대용량 보일러는 부적당하다. 그 다음 구조가 간단하고 그랬는데요. 수관 보일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원통 보일러는 반대되는 특징 수관 보일러. 구조 간단하고 정비 취급이 수관 보일러에 비해서는 용이하다. 전열 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 시간이 짧다. 이것은 대표적인 수관 보일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설명됐던 내용이고요. 문제 26번. 유류 보일러 시스템에서 중유를 사용할 때 흡입 측 여과막 눈 크기로 적합한 거. 즉 오일 펌프 쪽에 유압 펌프, 메탈링 펌프 흡입 쪽에 사용되는 것에 적합한 여과망의 크기. 단위가 이게 메쉬가 나와 있는데요. 읽을 때는 메쉬로 읽습니다. MESH. 메쉬는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일 때 이 촘촘하게 여과망을 만들면은 도대체 구멍이 몇 개나 뚫어져 있느냐. 이것을 메쉬라고 합니다. 즉 인치 제곱당 뚫려 있는 구멍 수를 메쉬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구멍 수가 많다라는 말은 촘촘하다 이런 소리죠. 적절한 흡입측의 여과망 눈 크기는 20 내지 60 메쉬 정도 됩니다. 중유용 흡입측에. 그 다음에 이제 노즐 직전에, 펌프 다음 지나서 노즐 직전에 60 내지 120 메쉬. 자, 이건 경유, 중유용은 조금 더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유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중유를 사용할 때 그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27번. 다음 중 과열기 설명으로 틀린 거. 과열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가열해서 열을 가해서 더 뜨거운 과열 증기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연소 방식에 따라서, 즉 거기에 또 어떻게 열을 전달하느냐 해서 직접 불을 때는 직접 연소식, 또 간접 연소식으로 구분된다. 2번, 전열 방식에 따라서 복사형, 대류형, 양자 병용형 또는 복사 대류형. 이 대류형을 접촉형이라고도 구분하고요. 3번, 복사형 과열기는 과열관을 연소실 내에 또는 노벽에 설치해서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4번, 과열기는 일반적으로 직접 연소식이 아니라 간접 연소식. 왜냐하면은 증기가 흐르는 관에다 직접 다시 불을 떼는 게 직접 연소식이고요. 불 떼지 않고 빠져나오는 배기가스, 버너로 직접 다 화염을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열하는 것을 간접 연소식이라고 하는데, 관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증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불을 버너에 열을 직접
불을 떼는 방식이면은 과열기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표면이 너무 빨갛게 되어서 과열 사고로 파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널리 이용하는 것은 간접 연소식을 주로 이용한다. 문제 28번.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0도씨 물 1kg이 100도씨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이게 온도를 표시하는 세로축이라고 하고 이걸 가로를 열량, 엔탈피 1kg당 들어가는 열량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0도씨에서부터 물의 온도가 상승해서 100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끓기 시작하면은 온도가 안 올라가고 상태가 변합니다. 이것을 끓기 시작한 상태의 100도 이점을 포화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 직전의 이 상태는 검포화증기, 그냥 포화증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은 0도씨 상태의 이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이 포화증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0도부터 100도씨까지 물의 상태 그대로이면서 온도가 올라갔다 1도씨 올릴 때 물 비율이 1이기 때문에 1kcal씩 들죠. 즉 100도 올라가면 100kcal. 그 다음에 끓기 시작에서부터 증기로 다 변할 때는 증발잠열 539kcal/kg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100하고 539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39kcal가 소요가 되겠죠. 문제 29번. 다음 중 KS에서 규정을 하는 온수보일러의 용량 단위는, 보일러의 용량은 증기보일러는 주로 증기 발생량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증기량. 그래서 kg/h. 1시간당 증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데 온수보일러는 증기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열량으로 표시해요. 그냥 kcal/h. kcal/h 아니면 kJ/h도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같은 열량 단위니까. 그래서 용량 단위 많이 쓰이는 게 KS 규정하는 거 kJ/h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열상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온수 발생 보일러에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온수 온도는 몇 도씨 이상일 때 설치하느냐. 자, 온수 보일러예요. 온수 보일러의 온수 온도가 120도가 초과되면은 이럴 때는 안전밸브를 단다. 1개 이상 단다. 사이즈 20A 이상 단다. 만약에 120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1개 이상 단다. 그런데 안전밸브가 아니고 방출밸브 단다. 그러면 사이즈는 얼마냐? 똑같이 20A 이상의 방출밸브를 단다. 답 4번이 되겠죠.